국내에도 인도 관련 ETF가 하나둘씩 상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되었네요. 최근에 확실히 인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 인구가 전 세계 1위가 되면서 안 그래도 미래는 인도라는 와중에 더욱더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도 관련 ETF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자꾸 인도 하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이번에 상장된 코덱스와 타이거 중에서 일주일 먼저 상장된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ETF 찾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와 미국 각각의 ETF를 짧게 비교해 볼게요. 일단 한국거래소에서 일주일 사이로 두 군데서 ETF가 상장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타이거 ETF가 발표되었고요. 이어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가 따라서 발표되었습니다. 타이거 기준으로 이제 딱 한 달 된 상태예요. 현재는 둘 다 2배 레버리지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니프티 50이 먼저 살펴볼게요. 인도에는 대표적으로 2개의 증권거래소가 존재합니다. 뭄바이 증권거래소 BSE하고 인도 증권거래소 NSE가 있고요. 그 외에도 CSE, MSE, MCX 등 거래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그 중에서 NSE에 상장되어 있는 상위 50개 기업을 묶은 주가 지수를 니프티 50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BSE의 센섹스 지수와 함께 대표적인 인도 주식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영국의 영향으로 의외로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증권거래소는 BSE라고 합니다. 자, 뭄바이가 예전에는 봄베이였는데 알파벳으로 쓰다 보니까 계속 BSE라고 쓰고 있다고 해요. 자, 니프티 50의 최근 몇 년간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최근 1년 기준으로는 15%였고요. 5년 동안은 무려 75%나 올랐습니다. 5년 동안 S&P 500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인도가 잘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S&P 500이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S&P 500이 하락세인데 니프티 50은 계속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5년 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았던 미국보다도 인도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더 길게 보면 인도가 엄청나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90년대부터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인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상황에서 남들이 떨어질 때 당연히 똑같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코로나 이후로 다른 나라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인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한국은 답이 없다라는 게 또 한번 느껴지긴 하네요. 정말 코스피는 언제나 꼴찌인 게 좀 슬픕니다. 현재까지 91년 이후로 니프티 50 지수는 무려 5,3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연평균으로 보면은 14%나 되네요. 이렇게 오른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인도 기업의 매출 성장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2005년 이후로 연평균 10.8%씩 성장했다고 해요. 중국은 7.1%, 미국은 4.3%, 한국은 5.6% 수준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 역전해버린 인구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을 기점으로 인구가 역전당하고 앞으로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미 중국은 인구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감소하기 시작했었는데 반면에 인도는 2060년까지도 인구수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까 역시 앞으로의 대세 국가는 인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상장된 타이거 코덱스 ETF는 동일하게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먼저 상장된 타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정식 명칭은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ETF입니다. 4월 14일에 상장이 되었고요. 미래에셋에서 운영을 하고 방금 봤던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거슬리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투자 신탁 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라고 하는데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당연히 최소 90%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해놓고 30%는 현금입니다 라고 하면은 지수랑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수수료는 0.19%입니다.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저렴한 편이에요. 코덱스도 동일하게 0.19%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2배 레버리지는 수수료가 생각보다 세요. 여기 보시면은 0.58%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의외로 상장했던 게 굉장히 예전이에요. 지수 추종이 이번에 출시되었는데 레버리지 ETF는
사실 2016년에 출시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구성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거대한 릴라이언스 그룹이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HDFC, ICICI 뱅크가 나란히 있고요. 10개 종목 중에서 금융이 5개나 되는 거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금융이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고요. 자, 이어서 IT, 인포시스와 타타그룹이 보입니다. 섹터별 비중을 보면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금융인 거를 볼 수 있어요. 금융이 왜 이렇게 많지라고 하면은 사실 이상할 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도 거의 다 비슷한 상태예요. 아직 인프라가 확실하게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은 IT나 제조사가 발달하기 전에 글로벌의 금융기업들이 먼저 진출을 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12%나 되는 거는 다 릴라이언스 그룹 때문이고요. 사실 릴라이언스는 에너지 말고 IT, 금융 가릴 것 없이 많은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성 종목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10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악시스 은행도 인도 전체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18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유명한 기업들은 절반 이상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거랑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자, 두 상품 모두 환노출 ETF입니다. 환율과 주가 변화 모두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최근에 환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버린다면 괴리율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환해치 상품이 추가로 나온다면 주가 변화에만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오늘 환율이 1달러당 1344원입니다. 만약 팔 때 1344원보다 떨어진다면 환해치가 유리할 건데 이 상품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 미국에 상장된 비슷한 ETF는 없을까요? 현재 인도의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확하게 니프티 50을 그대로 추정하는 거는 아이시어스의 INDY가 있어요. 당연히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구성 종목은 타이거나 코덱스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의외로 비싼 편이에요. 0.89%나 나오고요. 결국 수수료를 고려한다면 국내 상장된 ETF를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미 보유한 달러가 많거나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INDY를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레버리지가 만약에 하고 싶다면 코덱스를 추천드려요. 오히려 해외 ETF보다 국내 ETF가 수수료가 적은 거는 거의 없는데 여기는 2배 레버리지인데도 0.39%밖에 안 합니다. 타이거 레버리지가 아까 전에 0.58%였으니까 이것보다는 낮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만들어지는 거는 전부 수수료를 낮추는 추세입니다. 사실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이제 안 사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니프티 50만 있을까요? 당연히 100, 200, 500 같은 것도 존재합니다. 이미 NSE에서 만든 30개가 넘는 지수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인도가 계속해서 커진다면 여기에 연동되는 ETF들이 하나씩 출시가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미래에셋에서 인도 투자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소개드렸는데 작년 12월에 나왔던 인도로 인도해줄게 라는 보고서가 상당한 고퀄리티였어요. 앞으로 이것 말고도 다양한 ETF가 추가로 출시될 것 같은데 조금씩 관심 가지면서 IRP나 연금저축 계좌 등을 통해서 조금씩 사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쇼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